치매가 올까봐 무서웠던 게 아닙니다. 하루 종일 말할 사람이 없다는 게 저를 먼저 무너뜨렸습니다. 치매라는 말을 처음 의식하게 된 건 아마도 60이 넘어서였던 것 같습니다. 그 전까지는 그저 남의 일이었습니다. 뉴스에서, 신문에서 누군가의 입을 통해 전해지는 먼 이야기. 저 집 할머니 요즘 치매가 왔대. 어머, 안 됐네. 그런 식으로 짧게 오가는 대화.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60이 넘어가고 65가 되고 70이 코앞에 보이기 시작하면서 이상하게 그 말이 귓가에 맴돌기 시작했습니다. 열쇠를 어디 뒀는지 기억이 안 나는 날 냉장고 문을 열고도 뭘 꺼내려고 했는지 잊어버린 순간 가스불을 껐는지 확인하러 부엌으로 다시 가는 횟수가 늘어나면서 저는 조금씩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시작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달력을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이 며칠인지 무슨 요일인지 확인하고 또 확인했습니다. 그러고도 불안해서 시계를 봤습니다. 오전인지 오후인지 점심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혹시라도 내가 모르는 사이에 시간이 건너뛰어진 건 아닌지 무언가 빠뜨린 건 아닌지 그런 생각에 하루 종일 긴장했습니다. 메모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냉장고에, 현관문에, 침대맡에, 가스 확인 문단속 약 먹기 같은 글씨들이 집안 곳곳에 붙었습니다. 마치 나 자신을 감시하듯이 나를 믿을 수 없어서 글자로 확인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기억이 흐릿해지는 것보다 더 먼저 느껴진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침묵이었습니다. 말을 하지 않는 시간이 너무 길어졌다는 것. 아침에 눈을 떠서 밤에 다시 눈을 감을 때까지 입 밖으로 나오는 말이 거의 없다는 사실. 그게 먼저였습니다. 남편은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식들은 있습니다. 아들 둘. 하나는 서울, 하나는 부산. 둘 다 자기 가정이 있고 자기 일이 있습니다. 연락은 합니다. 한 달에 한두 번 전화가 옵니다. 엄마 괜찮아? 응, 괜찮아. 그게 전부입니다. 길어야 3분, 짧으면 1분도 안 됩니다. 괜찮냐고 물으면 괜찮다고 대답합니다. 습관처럼 별일 없냐고 물으면 없다고 합니다. 자동으로. 그리고 전화를 끊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면 다시 조용해집니다.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같이 시장도 가고 목욕탕도 가고 수다도 떨던 사람들. 그런데 하나둘 연락이 끊겼습니다. 누군가는 이사를 갔고 누군가는 아파서 집에만 있고 누군가는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은 사람들과도 점점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먼저 전화를 걸었습니다. 요즘 어때? 우리 언제 밥이라도 한번 먹자. 그렇게 말했습니다. 상대방도 그래, 그러자. 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약속은 잡히지 않았습니다. 서로 바빠서, 혹은 몸이 안 좋아서, 혹은 그냥 흐지부지 되어서 그렇게 전화를 거는 횟수가 줄어들었습니다. 귀찮아서가 아닙니다. 미안해서였습니다. 내가 전화를 하면 상대방에게 부담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전화를 받는 목소리가 조금 무거워 보일 때, 혹은 엄마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 라는 말을 들을 때 괜히 내가 민폐를 끼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덜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아예 전화를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핸드폰을 봅니다. 혹시 문자가 왔을까, 카톡이 왔을까, 부재중 전화가 있을까? 확인합니다. 대부분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끔 광고 문자가 와 있습니다. 할인 행사 대출 가능 그런 것들. 지우고 다시 화면을 끕니다. 아침을 먹습니다. 혼자 먹습니다.
밥 한 공기, 김치 몇 조각, 국 한 그릇. 소리 없이 먹습니다. 씹는 소리만 들립니다. 숟가락이 그릇에 닿는 소리. 그게 전부입니다. 설거지를 합니다. 물소리가 조금 시끄럽습니다. 그게 좋습니다. 적어도 집안이 완전히 조용하지는 않으니까. 설거지를 끝내고 나면 다시 조용해집니다. TV를 켭니다. 아침 드라마가 나옵니다. 사람들이 떠드는 소리가 들립니다. 누가 누구를 사랑하고 누가 누구를 미워하고 그런 이야기들. 저는 화면을 보지 않습니다. 그저 소리가 나는 게 좋아서 켜둡니다. 낮이 됩니다. 점심을 먹을 시간입니다. 하지만 배가 고프지 않습니다. 아침을 먹은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시계를 보면 벌써 12시가 넘었습니다. 그래도 먹습니다. 먹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 먹으면 또 자식들이 걱정할 것 같아서 라면을 끓입니다. 가장 간단하니까 물을 끓이고 면을 넣고 스프를 넣습니다. 끓는 소리가 들립니다. 부글부글. 그 소리가 좋습니다. 먹으면서도 TV는 켜져 있습니다. 이제 뉴스가 나옵니다. 앵커가 말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무슨 사건이 있었고 무슨 일이 있었고 저는 듣지만 기억에 남지 않습니다. 오후가 됩니다. 할 일이 없습니다. 청소는 어제 했습니다. 빨래도 없습니다. 장을 보러 가기엔 너무 일찍입니다. 소파에 앉습니다. 그냥 앉아 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TV를 보는 것도 아니고 핸드폰을 보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앉아 있습니다. 창밖을 봅니다. 아파트 단지 안 놀이터가 보입니다. 아이들이 놀고 있습니다. 엄마들이 벤치에 앉아 수다를 떱니다. 웃음소리가 들립니다. 유리창 너머로 희미하게. 저는 그 소리를 듣습니다. 마치 라디오를 듣듯이. 그러다가 문득 깨닫습니다. 나는 오늘 하루 종일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았구나. 입을 열어봅니다. 목소리를 내봅니다. 아, 그렇게 짧게. 목이 조금 쉰 것 같습니다. 말을 안 하니까 목도 굳는 것 같습니다. 이상한 기분이 듭니다. 내가 정말 살아있는 사람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말을 하지 않으면 사람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숨만 쉬는 무언가. 움직이기는 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것 같은 느낌. 저녁이 됩니다. 해가 집니다. 방 안이 어두워집니다. 불을 켭니다. 저녁을 먹습니다. 또 혼자, 또 조용히. 뉴스가 나옵니다. 저녁 뉴스. 아까 낮에 본 것과 비슷한 내용. 앵커의 얼굴만 바뀌었습니다. 설거지를 합니다. 샤워를 합니다. 잠옷으로 갈아입습니다. 침대에 눕습니다. 핸드폰을 다시 봅니다. 혹시 연락이 왔을까? 없습니다. 불을 끕니다. 어둠 속에서 눈을 감습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아무 말 없이 하루가 끝났구나. 이런 날이 하루, 이틀, 사흘, 일주일, 한 달. 처음에는 괜찮았습니다. 혼자 사는 게 편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도 신경 쓸 필요 없고 아무 말 안 해도 되고 자유롭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감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점점 투명해지는 것 같은 느낌. 마치 세상이 나를 잊어가는 것 같은 기분. 전화벨이 울리지 않는 집. 초인종이 눌리지 않는 현관.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이 없는 하루. 그게 쌓이면서 저는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치매를 걱정했습니다. 기억이 사라질까봐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먼저 사라진 건 기억이 아니었습니다. 말이었습니다. 목소리였습니다. 대화였습니다. 누군가와 주고받는 그 따뜻한 순간들이 먼저 사라졌습니다. 어느 날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 내 얼굴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지? 내 얼굴인데 낯설었습니다. 언제 이렇게 늙었는지, 언제 이렇게 주름이 깊어졌는지. 그런데 그보다 더 낯선 건 그 얼굴에서 표정이 사라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웃지도 화내지도 슬퍼하지도 않는 얼굴. 그냥 무표정한 얼굴. 말을 하지 않으니까 표정도 필요 없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날 거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습니다. 나 괜찮은 걸까? 대답은 없었습니다. 혼잣말일 뿐이니까. 병원에 갔습니다. 정기검진 때문이었습니다. 의사가 물었습니다.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괜찮습니다. 잘 주무시고요? 네. 식사는 잘 하시고요? 네. 짧게 대답했습니다. 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아니, 있었지만 꺼내지 못했습니다. 사실은 매일 밤 잠이 안 와서 뒤척이고 밥맛이 없어서 대충 먹고 하루 종일 아무 말도 안 해서 미칠 것 같다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말을 하면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할까봐, 괜히 이상한 사람 취급받을까봐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진료는 5분도 안 걸려 끝났습니다. 병원 복도를 걸어 나오면서 저는 또 생각했습니다. 내가 뭐가 아픈 건 아닐까? 몸이 아픈 게 아니라 마음이, 정신이, 뭔가가 잘못된 것 같은데 그게 뭔지 모르겠고 말로 설명할 수도 없고 시장에 갔습니다. 장을 봐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냉장고가 비어가고 있었으니까 채소 가게에서 배추를 샀습니다. 주인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오늘 배추 싱싱해요. 네. 짧게 대답하고 돈을 냈습니다. 생선 가게에서 고등어를 샀습니다. 주인이 물었습니다. 2마리 드릴까요? 네. 2마디 대화. 그게 그날 낮 동안 나눈 대화의 전부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이웃을 만났습니다. 같은 층에 사는 사람. 얼굴은 아는데 이름은 모릅니다. 안녕하세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상대방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침묵. 엘리베이터 안 30초 정도의 시간. 서로 말이 없습니다. 층수 버튼만 바라봅니다. 문이 열리길 기다립니다. 띵. 문이 열렸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내렸습니다. 저도 내렸습니다. 각자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장바구니를 부엌에 내려놓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문득 눈물이 났습니다. 왜 우는지 모르겠습니다. 슬픈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누가 저를 아프게 한 것도 아닌데 그냥 눈물이 났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목구멍이 막힌 것 같았습니다. 소리내서 울고 싶었습니다. 크게, 아무도 안 듣는 이 집에서. 하지만 울음소리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물만 흘렀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무서워하는 게 뭐지? 치매일까요? 기억을 잃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제가 진짜 무서워하는 건 따로 있었습니다. 아무도 제 목소리를 듣지 않는 세상, 아무도 제 이름을 부르지 않는 하루, 아무도 제가 살아있는지 신경 쓰지 않는 시간. 그게 무서웠습니다. 치매에 걸리면 적어도 누군가 저를 돌봐줄 겁니다. 요양원에 가거나 자식들이 챙기거나 누군가와 연결될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무도 모릅니다. 제가 얼마나 외로운지, 제가 얼마나 말하고 싶은지, 제가 얼마나 사람이 그리운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날 밤 잠들기 전에 중얼거렸습니다. 이렇게 사는 게 맞나? 대답은 없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침묵이 이렇게 무서운 건 줄은. 혼잣말을 하기 시작한 게 언제부터였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습니다. 아마도 조금씩 자연스럽게 시작되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열쇠 어디 뒀더라? 같은 작은 중얼거림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날씨 좋네. 혼자 말했습니다. 저녁은 뭘 먹지? 혼자 물었습니다. 아, 그거 사야 하는데. 혼자 대답했습니다. 누구한테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냥 입 밖으로 나오는 소리. 침묵을 견디기 위한 방법이었던 것 같습니다. 말을 하지 않으면 정말 하루 종일 아무 소리도 나지 않으니까. 그게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혼자라도 말을 했습니다.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면서 물이 차갑네. 혼자 말했습니다. 빨래를 개면서 이 옷은 언제 샀더라? 혼자 물었습니다. TV를 보면서 저 사람 참 예쁘다. 혼자 감탄했습니다. 처음에는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이, 혼자 중얼거리고 있는 할머니.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섬뜩했습니다. 나 이상한 사람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혼잣말을 하는 사람. 길에서 보면 피하게 되는 그런 사람. 정신이 온전치 않아 보이는 그런 사람. 내가 그렇게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혼잣말을 줄이려고 노력했습니다.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말하고 싶어도 참았습니다. 그런데 참으면 참을수록 더 답답했습니다. 가슴속에 뭔가 꽉 막힌 것 같았습니다. 말이 목구멍에 걸려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또 중얼거렸습니다. 아, 답답해. 혼자. TV는 항상 켜져 있었습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드라마, 뉴스, 예능, 뭐든 상관없었습니다. 그냥 소리가 나는 게 중요했습니다. 사람 목소리가 들리는 게 중요했습니다. 혼자가 아닌 것 같은 느낌을 주니까. 드라마 속 사람들이 떠들면 저도 함께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앵커가 뉴스를 읽으면 누가 저한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예능 프로그램에서 웃음소리가 나면 저도 따라 웃었습니다. 사실 재미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웃는 척이었지만 TV를 끄면 너무 조용했습니다. 집안의 침묵이 귀를 눌렀습니다. 숨소리조차 크게 들렸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가 또렷했습니다.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가 시끄러웠습니다. 그 소리들이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TV를 다시 켰습니다. 밤에 잠들 때도 TV를 켜두었습니다. 완전히 어둡고 조용하면 잠이 오지 않았으니까.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려야 겨우 눈을 감을 수 있었습니다. 장을 보러 시장에 갔습니다.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야채 파는 아주머니, 생선 파는 아저씨, 떡 파는 할머니, 손님들도 많았습니다. 다들 말을 합니다. 이거 얼마예요? 오늘 뭐가 싸요? 이거 신선한 거 맞아요? 좀 깎아주세요. 주고받는 말들, 흥정하는 소리, 웃음소리, 그 소리들이 부러웠습니다. 저도 누군가와 그렇게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제 차례가 되면 최소한의 말만 했습니다. 이거 주세요. 얼마예요? 네. 더 말하고 싶었습니다. 오늘 날씨 좋네요. 라든지 요즘 장사 잘 되세요? 라든지 그런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입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왠지 그런 말을 하면 이상하게 보일 것 같았습니다. 장사하는 사람은 바쁜데 제가 괜히 시간을 빼앗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물건만 사고 돈만 내고 돌아섰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버스를 탔습니다.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학생들, 직장인들, 할머니, 할아버지들, 다들 각자의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핸드폰을 보고, 누군가는 창밖을 보고,
누군가는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저도 창밖을 봤습니다. 지나가는 풍경들, 건물, 나무, 사람들, 모든 게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 버스에 탄 사람들 중에 나처럼 외로운 사람이 또 있을까? 아마 있을 겁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저처럼 답답한 사람, 말하고 싶지만 말할 사람이 없는 사람, 누군가와 연결되고 싶지만 방법을 모르는 사람, 분명 있을 겁니다. 하지만 아무도 표시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각자의 자리에 앉아서 조용히 시간을 보냅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습관처럼 말했습니다. 아무도 없는 집에 대답은 당연히 없었습니다. 신발을 벗고 장바구니를 부엌에 놓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깊은 한숨. 요즘 한숨을 자주 쉬게 됩니다. 이유도 모르고 그냥 나오는 것 같습니다. 병원에 갔습니다. 정형외과였습니다. 무릎이 아팠으니까 대기실에서 기다렸습니다.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대부분 나이 드신 분들, 옆자리에 할머니가 앉아 계셨습니다. 그분도 혼자였습니다. 잠깐 눈이 마주쳤습니다. 할머니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여기 사람 참 많네요. 네, 그러게요. 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어디가 불편하세요? 무릎이요. 할머니는요? 나도 무릎. 나이 들면 다 그렇지 뭐. 할머니가 웃었습니다. 저도 따라 웃었습니다. 짧은 대화였지만 묘하게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누군가와 말을 나눴다는 것만으로 진료를 받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무릎을 만져보고 물었습니다. 많이 아프세요? 조금요. 약 드릴 테니까 드시고 찜질 자주 하세요. 네. 진료는 금방 끝났습니다. 약을 받아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저녁 약을 먹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그래도 사람들과 말을 좀 했네. 시장 아주머니와 병원 대기실 할머니와 의사 선생님과 짧은 대화들이었지만 그래도 했습니다. 그게 위안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슬펐습니다. 이렇게 짧은 대화 몇 마디가 하루의 전부라는 게, 이게 제 인간관계의 전부라는 게 밤이 되었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핸드폰을 봤습니다. 아들에게 전화를 걸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망설여졌습니다. 지금 전화하면 귀찮아하지 않을까? 무슨 말을 하지? 별일 없는데 전화하면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결국 전화를 걸지 못했습니다.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된 걸까? 예전에는 아니랬습니다. 예전에는 친구들도 많았고, 할 이야기도 많았고, 웃을 일도 많았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그래도 집에 사람이 있었습니다. 말다툼도 했지만 그래도 대화는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집안이 시끄러웠습니다. 아이들 제잘거리는 소리, 웃음소리, 울음소리. 정신없었지만 그래도 외롭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 사라졌습니다. 남편도 아이들도 친구들도. 아니, 사라진 게 아니라 멀어진 겁니다. 각자의 삶을 사느라 멀어진 겁니다. 그건 당연한 일입니다. 나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알면서도 외롭습니다. 이해하면서도 슬픕니다. 어느 날 거울을 보다가 놀랐습니다. 제 얼굴이 너무 굳어 있었습니다. 표정이 없었습니다. 웃지도 찡그리지도 않는 얼굴, 무표정한 얼굴. 일부러 웃어봤습니다. 하, 소리를 내봤습니다. 하지만 거울 속 얼굴은 웃고 있지 않았습니다. 입만 움직일 뿐 눈이 웃지 않았습니다.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내가 웃는 법을 잊은 걸까? 말을 안 하니까 표정도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근육이 굳는 것 같았습니다. 감정을 표현할 필요가 없으니까 얼굴도 반응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마트에 갔습니다. 장을 보러 카트를 밀고 다니면서 이것저것 담았습니다. 라면, 우유, 계란, 김치. 혼자 먹을 거니까 많이 살 필요는 없었습니다. 계산대로 갔습니다. 직원이 물건을 찍었습니다. 32,000원입니다. 네. 카드를 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짧은 교환. 그게 전부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이웃을 또 만났습니다.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젊은 부부였습니다. 아기를 안고 있었습니다. 아기가 옹알거렸습니다. 까꿍. 엄마가 아기에게 말했습니다. 아기가 웃었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면서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부러웠습니다. 말할 사람이 있는 게, 웃을 이유가 있는 게, 함께 있는 게.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부부가 먼저 내렸습니다. 저도 내렸습니다. 각자의 문 앞에서 각자의 열쇠를 꺼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저는 혼자 들어갔습니다. 부부는 함께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다시 혼자였습니다. 점점 이상한 증상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말을 하지 않으니까 말하는 게 어려워졌습니다. 누군가 말을 걸면 대답이 바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서 문장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뭐라고 대답하지? 이렇게 말하면 될까? 이상하게 들리지 않을까? 생각하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대답이 늦어졌습니다. 상대방은 이상하게 생각했을 겁니다. 왜 대답을 안 하지? 못 들은 걸까?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말이 막혔습니다.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말을 하지 않으니까 목소리도 약해진 것 같았습니다. 크게 말하려고 해도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마치 목에 뭔가 걸린 것처럼. 은행에 갔습니다. 통장 정리를 하러. 창구 직원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통장 정리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직원이 다시 물었습니다.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통장 정리요. 조금 크게 말했습니다. 아, 네. 통장 가져오셨어요? 네. 통장을 건넸습니다. 직원이 확인하고 처리했습니다. 다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통장을 받고 나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부끄러움 때문이었고,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부끄러움 때문이었습니다. 왜 목소리가 저렇게 작았을까? 왜 제대로 말을 못했을까? 자책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거울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말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다시 말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조금 컸습니다. 하지만 어색했습니다. 마치 제 목소리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발성 연습을 했습니다. 아, 에, 이, 오, 우. 한참을 했습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연습을 해도 실제로 사람을 만나면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으니까. 왜냐하면 문제는 목소리가 아니었으니까. 문제는 마음이었습니다. 말하는 게 두려워진 겁니다. 누군가와 대화하는 게 불안해진 겁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고,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모르겠고, 그냥 모든 게 어려워진 겁니다. 그래서 더 말을 안 하게 되었습니다. 악순환이었습니다. 말을 안 하니까 말하는 게 어려워지고, 어려우니까 더 안 하게 되고, 점점 깊어지는 침묵, 점점 커지는 외로움. 어느 날 하루 종일 집에만 있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한 발자국도 밖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누구와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TV만 켜두었습니다. 그냥 소파에 앉아서 TV를 봤습니다. 아니, 본 게 아니라 켜둔 겁니다. 무엇이 나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소리만 들렸습니다. 해가 졌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불을 켰습니다. 저녁을 먹었습니다. 또 혼자, 또 조용히 설거지를 했습니다. 샤워를 했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오늘 하루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구나. 움직이지도 말하지도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그게 무서웠습니다. 이렇게 하루하루가 흘러가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걸까? 치매보다 먼저 마음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이 말을 들은 게 언제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한 달 전인지, 2달 전인지, 아니면 더 오래 전인지 누군가 제게 물었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런 질문을. 그런데 돌이켜보면 정말 오래된 것 같습니다. 아들이 전화를 걸면 엄마 괜찮아? 라고 묻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건 형식적인 질문입니다. 진짜로 제 안부를 궁금해서가 아니라 그냥 인사처럼 하는 질문.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식적으로 대답합니다. 응, 괜찮아. 잘 먹고 있어? 응. 건강은? 괜찮아. 대화는 거기서 끝납니다. 아들은 안심하고 전화를 끊습니다. 저는 다시 혼자가 됩니다. 사실 괜찮지 않습니다. 잘 먹지도 못하고 잠도 잘 자지 못하고 하루 종일 답답하고 외롭고 슬픕니다. 하지만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들이 정말로 물어본 게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만약 제가 사실 괜찮지 않아 라고 말하면 아들은 당황할 겁니다. 왜? 어디 아파? 아니, 몸이 아픈 건 아니고. 그럼 뭐가 문제야? 그냥 외로워. 그렇게 말하면 아들은 뭐라고 할까요? 엄마, 나도 바빠. 자주 못 가서 미안해. 아마 그렇게 말할 겁니다. 그리고 죄책감을 느낄 겁니다. 저는 아들이 죄책감을 느끼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아들도 자기 삶이 있으니까요. 바쁘니까요. 그래서 그냥 괜찮아. 라고 말합니다. 거짓말이지만 그게 편합니다. 서로에게,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랜만에 벨이 울렸습니다. 한참 후에 친구가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나야. 요즘 어때? 아, 그냥 그래. 넌? 나도 그래. 침묵.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뭐하고 지내? 뭐 별로 하는 거 없지. 집에만 있고. 그래. 또 침묵. 우리 언제 밥이나 한번 먹자. 그래, 그러자. 그럼 다음에 연락할게. 응, 그래. 전화를 끊었습니다. 약속은 잡히지 않았습니다. 다음에라는 말은 결국 안 만난다는 뜻인 걸 알고 있습니다. 서로 바빠서가 아닙니다. 그냥 만나도 할 말이 없으니까요.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만나면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수다를 떨고 웃고 이야기하고. 그런데 지금은 만나도 금방 할 말이 떨어집니다. 건강 이야기, 자식 이야기, 물가 이야기. 그게 전부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색해집니다. 차라리 안 만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락이 끊깁니다. 어느 날 배가 아팠습니다. 심하게. 화장실을 들락날락했습니다. 어지럽고 속이 메스꺼웠습니다. 누워 있었습니다. 혼자. 누구한테 연락하지? 생각했습니다. 아들한테 전화할까? 하지만 아들은 부산에 있습니다. 지금 전화해봤자 올 수 없습니다.
그냥 걱정만 시키는 겁니다. 친구한테 전화할까? 하지만 뭐라고 말하죠? 나 지금 배 아픈데 와줄 수 있어? 그건 너무 부담스러운 부탁입니다. 병원에 가야 할까? 하지만 혼자 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일어서기도 힘들었으니까. 결국 그냥 누워 있었습니다. 참았습니다. 조금 있으면 나아지겠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다행히 몇 시간 후에 좀 나아졌습니다. 화장실에 가고 물을 마시고 다시 누웠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만약 진짜 큰일이 났으면 어쩔 뻔했지? 만약 쓰러졌으면? 만약 혼자 일어나지 못했으면? 누가 알았을까요? 아무도 모를 겁니다. 며칠이 지나서야 아들이 전화를 걸었을 겁니다. 엄마, 왜 전화를 안 받아? 그때쯤 되면 저는 이미 생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나는 혼자 죽을 수도 있겠구나. 무서웠습니다. 죽음이 무서운 게 아니라 혼자 죽는 게 무서웠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아무도 곁에 없이 그게 무서웠습니다. 주민센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독거노인 안부 확인 전화였습니다. 어르신,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네, 괜찮습니다. 식사는 잘 하시고요? 네. 혹시 불편한 점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친절한 전화였습니다. 하지만 형식적이었습니다. 체크리스트를 확인하는 것 같았습니다. 독거노인 0, 건강 확인 완료. 그런 느낌. 저는 이제 독거노인입니다. 관리 대상입니다. 확인해야 할 사람입니다. 예전에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친구. 그런데 지금은 독거노인입니다. 슬펐습니다. 내가 이렇게 되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트에서 넘어졌습니다. 바닥이 미끄러웠는지 발을 헛디뎠습니다. 쿵 소리를 내며 주저앉았습니다. 아팠습니다. 무릎이, 손바닥도. 직원이 달려왔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일어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무릎이 아파서 힘들었습니다. 직원이 부축해 주었습니다. 천천히 일어나세요. 겨우 일어났습니다. 병원 가보셔야겠어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정말 괜찮으세요? 네. 거짓말이었습니다. 괜찮지 않았습니다. 무릎이 많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병원에 갈 생각이 없었습니다. 혼자 가기 싫었습니다. 누군가 같이 가주면 좋겠는데 그럴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파스를 붙였습니다. 누워 있었습니다. 무릎이 쑤셨습니다. 그날 밤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아파서가 아니라 슬퍼서였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혼자일까? 넘어졌을 때 누군가 같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병원에 같이 가줄 사람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감정을 표현하는 게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말을 하지 않으니까 감정도 표현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기쁠 때도 슬플 때도 화날 때도 그냥 무표정하게 TV를 보면서도 웃지 않았습니다. 재미있는 장면이 나와도 그냥 봤습니다. 슬픈 드라마를 봐도 울지 않았습니다. 감정이 둔해진 것 같았습니다. 마치 마음의 마취가 된 것처럼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제 얼굴을 봤습니다. 무표정한 얼굴, 눈빛도 흐릿했습니다. 이게 나인가? 낯설었습니다. 예전에는 웃음이 많았습니다. 사진을 보면 항상 웃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웃지 않습니다. 웃을 이유도 웃을 사람도 없습니다. 손을 들어 입꼬리를 올려봤습니다. 억지로 웃어봤습니다.
하지만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입모양만 바뀌었을 뿐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마음도 웃지 않았습니다. 손을 내렸습니다. 입꼬리도 내려갔습니다. 다시 무표정한 얼굴. 한참을 그렇게 거울을 봤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습니다. 나 괜찮은 걸까? 대답은 없었습니다. 어느 날 하루 종일 아무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문자도 전화도 카톡도 아무것도. 핸드폰을 계속 확인했습니다. 혹시 놓쳤나 싶어서. 하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늘은 내 생일인데 아무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아들도 친구도. 작년에는 아들이 전화를 했었습니다. 엄마 생일 축하해. 짧았지만 그래도 전화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없었습니다. 잊은 걸까요? 아니면 바빠서 미처 생각하지 못한 걸까요? 모르겠습니다. 저녁을 먹었습니다. 혼자. 생일인데도 특별할 게 없었습니다. 미역국도 끓이지 않았습니다. 귀찮아서 그냥 평소처럼 밥을 먹었습니다. 먹으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왜 우는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서러워서인지 외로워서인지 화가 나서인지 그냥 눈물이 났습니다. 소리 없이 흘렀습니다. 밥을 먹다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다시 밥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또 눈물이 났습니다. 그렇게 반복했습니다. 밥을 다 먹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물에 손을 씻으면서 눈물도 씻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우는 것도 오랜만이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은 울지도 않았으니까. 감정이 없었으니까. 그런데 오늘은 눈물이 났습니다. 생일이라서 그런 걸까요? 특별한 날이라서 더 외로웠던 걸까요? 침대에 누웠습니다. 핸드폰을 다시 봤습니다. 여전히 아무 연락도 없었습니다. 아들에게 전화를 걸까 생각했습니다. 오늘 내 생일인데 잊었니? 그렇게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왠지 그렇게 말하면 저도 초라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생일을 기억해달라고 요구하는 게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그냥 잤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뒤척이다가 겨우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들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어제 생일이었네? 미안, 깜빡했어. 생일 축하해. 읽었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괜찮아. 라고 해야 할까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왜 잊었어? 라고 해야 할까요? 하지만 그건 너무 원망처럼 들릴 것 같았습니다. 결국 한참 후에 짧게 답장했습니다. 응, 고마워. 그게 전부였습니다. 공원에 산책을 나갔습니다. 날씨가 좋았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벤치에 앉았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조깅하는 사람, 강아지 산책시키는 사람, 아이와 함께 온 엄마. 다들 바빠 보였습니다. 저만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옆 벤치에 할아버지가 앉아 계셨습니다. 그분도 혼자였습니다. 신문을 보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서로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그냥 각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저 할아버지도 외로울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분도 나처럼 말할 사람이 없을까? 아마 그럴 겁니다. 공원에 혼자 나온 노인들은 대부분 그럴 겁니다. 집에 있으면 너무 답답해서 나온 겁니다. 말할 사람은 없지만 그래도 밖에 나와 있으면 조금은 덜 외로우니까. 사람들이 지나가는 걸 보면서 혼자가 아닌 것 같은 기분을 느끼니까. 저도 그래서 나온 겁니다. 집에만 있으면 정말 미칠 것 같아서 1시간쯤 앉아 있다가 일어났습니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다시 조용한 집, 아무도 없는 집,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지금 살아있는 걸까? 아니면 그냥 존재하는 걸까? 살아있다는 건 뭘까요? 숨을 쉬는 것만으로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밥을 먹고 잠을 자고 움직이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어야 진짜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 나를 기억하고 나를 찾고 나를 필요로 해야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무도 저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저를 찾지 않습니다. 그럼 저는 살아있는 걸까요? 그날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사라질 수도 있겠다고. 그 사람을 만난 건 정말 우연이었습니다. 봄이 시작될 무렵이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날씨가 조금씩 풀리기 시작할 때 저는 평소처럼 혼자였습니다. 공원에 산책을 나갔습니다. 요즘은 거의 매일 나갔습니다. 집에만 있으면 답답해서 벤치에 앉았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눈을 감고 햇살을 느꼈습니다. 그때 누군가 옆에 앉았습니다. 눈을 떴습니다. 할머니 한 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저보다 조금 더 연세가 많아 보이는 분. 할머니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날씨 참 좋네요. 네, 그러게요. 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요즘 날씨가 풀려서 좋아요. 겨울엔 너무 추워서 밖에 못 나왔는데. 맞아요. 짧은 대화. 그리고 침묵. 할머니는 앞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저도 앞을 봤습니다. 아이들이 놀고 있었습니다.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가 다시 말했습니다. 손주들 보면 참 좋죠? 네. 저도 손주가 있는데 자주 못 봐요. 아, 그러시구나. 멀리 살거든요. 미국에. 아, 그럼 정말 못 보시겠네요. 그렇죠. 1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해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조금 쓸쓸했습니다. 저도 공감이 갔습니다. 저도 비슷해요. 자식들이 멀리 살아서. 그래요? 얼마나 멀리요? 서울이랑 부산이요. 아, 그래도 가까운 편이네요. 비행기 타고 갈 필요는 없잖아요. 할머니가 웃었습니다. 저도 따라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웃는 것 같았습니다. 진짜로. 그래도 자주 못 보는 건 마찬가지네요.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그렇죠. 저도 동의했습니다. 바쁘니까요. 맞아요. 다들 바빠요. 우리 세대는 몰랐는데 요즘 사람들은 정말 바쁜 것 같아요. 할머니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한참을 앉아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가족 이야기, 건강 이야기, 요즘 세상 이야기, 별것 아닌 이야기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랜만에 나누는 대화였습니다. 누군가와 말을 주고받는다는 것, 그게 이렇게 좋은 일인지 잊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가 일어났습니다. 이제 들어가야겠어요. 네, 조심히 들어가세요. 당신도요. 다음에 또 봐요. 네. 할머니는 떠났습니다. 저도 일어났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좋았습니다. 가벼웠습니다. 가슴이 답답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생각해 봤습니다. 아, 누군가와 말을 했구나. 그게 이유였습니다. 단 30분 정도의 대화. 별것 아닌 이야기들. 하지만 그게 저를 살렸습니다. 다음 날 또 공원에 나갔습니다. 혹시 그 할머니를 또 만날 수 있을까 해서 같은 벤치에 앉았습니다. 기다렸습니다. 1시간쯤 지나서 할머니가 나타났습니다. 제가 먼저 손을 흔들었습니다. 할머니도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어제 그분이시네요. 네,
또 왔어요. 할머니가 옆에 앉았습니다. 어제 집에 가서 생각했는데 이름도 안 물어봤네요. 아, 맞아요. 저도요. 저는 김영숙이에요. 저는 박순자예요. 우리는 웃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자주 만나게 되었습니다. 거의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벤치에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사소한 이야기들, 오늘 뭘 먹었는지, 어디가 아픈지, 어제 본 드라마가 재미있었는지, 정말 별것 아닌 이야기들. 하지만 저에게는 그게 전부였습니다. 하루 중 유일하게 누군가와 대화하는 시간, 유일하게 웃을 수 있는 시간, 유일하게 제가 사람이라는 걸 느낄 수 있는 시간. 어느 날 영숙 씨가 말했습니다. 순자 씨,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졌어요. 그래요? 네. 처음 봤을 때는 좀 어두워 보였는데 요즘은 웃는 게 많아진 것 같아요. 그 말을 듣고 제가 웃었습니다. 영숙 씨 덕분이에요. 왜요? 말할 사람이 생겨서요. 영숙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나도 그래요. 순자 씨 만나고 나서 하루가 기다려져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기쁨의 눈물, 고마움의 눈물,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함. 그게 눈물이 되어 나올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웃었습니다. 우리 참할 일 없다. 그죠? 맞아요. 그래도 좋잖아요. 네, 좋아요. 비가 오는 날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는 공원에 나가지 못했습니다. 집에 있었습니다. 혼자.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예전처럼 답답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내일 영숙 씨를 만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으니까. 기다릴 사람이 생긴 겁니다. 내일이 기대되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큰 변화인지 아무도 모를 겁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게 제 삶을 바꿨다는 걸. 어느 날 영숙 씨가 감기에 걸렸습니다. 며칠 동안 공원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걱정이 되었습니다. 어디 아프신 건 아닐까? 병원에 가셨을까? 그런데 연락처를 몰랐습니다. 전화번호를 교환하지 않았으니까. 왜 안 했을까요? 바보같이. 일주일 후 영숙 씨가 나타났습니다. 얼굴이 좀 수척해 보였습니다. 어디 아프셨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감기 걸렸었어요. 이제 좀 나았어요. 다행이다. 걱정했어요. 정말요? 네. 연락처도 몰라서 어떻게 연락할 수도 없고. 아, 그러게요. 우리 전화번호 교환할까요? 네, 그래요. 그렇게 우리는 전화번호를 교환했습니다. 이제 비가 와도 아파도 연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게 안심이 되었습니다. 영숙 씨가 말했습니다. 순자 씨, 고마워요. 왜요? 걱정해줘서요. 당연하죠. 당연하지 않아요. 요즘 세상에 누가 누굴 걱정해줘요? 영숙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도 오랜만이에요. 누군가 나를 걱정해주는 게. 저도 그랬습니다. 영숙 씨를 걱정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아, 나도 오랜만에 누군가를 걱정하는구나. 그게 얼마나 소중한 감정인지 잊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를 걱정한다는 것, 누군가를 기다린다는 것,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가족이 아니어도 괜찮았습니다. 피가 섞이지 않았어도 괜찮았습니다. 그냥 서로 말을 나눌 수 있다는 것, 서로를 신경 쓸 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어느 날 영숙 씨가 물었습니다. 순자 씨, 요즘은 어때요? 외롭지 않아요? 생각해 봤습니다. 요즘은 어떤가? 글쎄요, 여전히 혼자 살고 자식들과 자주 연락하지 않고 그건 똑같은데. 그런데 외롭지는 않아요. 예전만큼은.
왜일까요? 영숙 씨가 있으니까요. 영숙 씨가 웃었습니다. 나도 그래요. 순자 씨가 있어서 괜찮아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나이 든 두 할머니, 가족도 아니고 오래 알던 사이도 아니고 그냥 공원에서 우연히 만난 사이. 하지만 서로에게 의미가 있었습니다. 서로를 살리고 있었습니다. 말 한마디로, 대화 몇 마디로 그게 사람을 살린다는 걸 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치매가 두려웠습니다. 기억을 잃을까봐. 하지만 기억보다 먼저 필요한 게 있었습니다. 말이었습니다. 대화였습니다. 연결이었습니다. 누군가와 말을 나눌 수 있다는 것. 그게 저를 살게 만들었습니다. 기억이 조금 흐릿해도 괜찮았습니다. 오늘이 며칠인지 가끔 헷갈려도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말할 사람이 없으면 안 괜찮았습니다. 그게 저를 무너뜨렸습니다. 영숙 씨를 만나고 나서 저는 변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TV를 보면서 웃었습니다. 진짜로 밥을 먹으면서도 맛있다고 느꼈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의무적으로 먹었는데 침대에 누워서도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예전에는 잠이 안 왔는데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큰 변화가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혼자 살고 여전히 자식들과 자주 연락하지 않고 그런 건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외롭지 않았습니다. 고립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게 저를 살렸습니다. 그날 처음으로 내가 아직 사람이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영숙 씨와 만난 지 6개월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제가 공원에 갔는데 영숙 씨가 안 계셨습니다. 기다렸습니다. 1시간, 2시간. 오시지 않았습니다. 걱정이 되었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영숙 씨, 괜찮으세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불안했습니다. 다음 날도 나갔습니다. 역시 안 계셨습니다. 전화를 또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영숙 씨의 목소리가 약했습니다. 영숙 씨, 괜찮으세요? 공원에 안 나오셔서 걱정했어요. 미안해요, 순자 씨. 요즘 몸이 안 좋아서요. 많이 아프세요? 병원 다녀왔어요. 검사 받고 뭐라고 하시던가요? 아직 결과가 안 나왔어요. 다음 주에 다시 가야 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불안해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혼자 가세요? 내 자식들한테 말 안 했어요. 걱정시키기 싫어서. 제가 같이 갈까요? 정말요? 네. 같이 가요. 고마워요, 순자 씨. 다음 주 저는 영숙 씨와 함께 병원에 갔습니다. 진료를 기다리면서 영숙 씨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떨리고 있었습니다. 괜찮을 거예요. 제가 말했습니다. 무서워요. 저도 옆에 있을게요. 진료실에 함께 들어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검사 결과를 설명했습니다. 다행히 큰 병은 아니었습니다. 나이로 인한 자연스러운 증상들이었습니다. 약을 처방받았습니다. 병원을 나왔습니다. 영숙 씨가 울었습니다.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괜찮아서 다행이에요. 제가 말했습니다. 순자 씨가 같이 와줘서 다행이에요. 혼자였으면 정말 무서웠을 거예요. 당연히 같이 와야죠. 고마워요. 정말로. 우리는 병원 앞 카페에 앉았습니다. 차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순자 씨. 네. 나 요즘 생각하는 게 있어요. 뭔데요? 나이 들면서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알았어요. 뭔데요? 병이 아니에요. 치매도 아니고. 그럼요.
혼자라는 거예요. 영숙 씨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병은 치료하면 되고 아프면 참으면 되는데 혼자인 건 참을 수가 없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순자 씨 만나기 전에는 정말 혼자였어요. 말할 사람도 없고 걱정해 줄 사람도 없고 저도요. 그런데 순자 씨 만나고 나서 달라졌어요. 혼자가 아닌 것 같아요. 저도 그래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우리 계속 친구할 거죠? 영숙 씨가 물었습니다. 당연하죠. 제가 대답했습니다. 약속해요. 약속해요. 우리는 손가락을 걸었습니다. 어린아이처럼. 그리고 웃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는 더 자주 만났습니다. 공원뿐만 아니라 시장도 같이 가고 병원도 같이 가고 가끔은 식당에서 밥도 먹었습니다. 별것 아닌 일상들이었지만 함께하니까 좋았습니다. 혼자 하면 외로운 일들이 함께하면 즐거운 일이 되었습니다. 장을 보면서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거 싸다. 저건 비싸네. 오늘 뭐 해 먹을 거예요? 나는 된장찌개 끓일까 해요. 아, 좋겠다. 나도 그렇게 할까? 사소한 대화들. 하지만 그게 삶을 채웠습니다. 병원 대기실에서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은 사람이 많네요. 그러게요. 한참 걸리겠어요. 괜찮아요. 우리 같이 있으니까. 맞아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고 다시 겨울이 왔습니다. 영숙 씨와 저는 계속 만났습니다. 날씨가 좋으면 공원에서, 추우면 카페에서 항상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관계는 수가 아니라는 것. 10명의 아는 사람보다 1명의 진짜 친구가 중요하다는 것. 자주 연락하는 가족보다 진심으로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한 사람이 더 큰 힘이 된다는 것. 영숙 씨는 제 가족이 아닙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알던 사이도 아닙니다. 그냥 우연히 공원에서 만난 사이입니다. 하지만 영숙 씨는 제게 가장 중요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고, 쟤를 걱정해주고, 쟤와 함께 웃어주는 사람. 그게 가족보다 더 가깝게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요즘 어때? 응, 괜찮아. 뭐하고 지내? 친구 만나고 산책하고 그래. 친구요? 무슨 친구? 공원에서 만난 친구. 아, 그래요? 친구 있어요? 아들이 놀란 것 같았습니다. 응, 요즘 자주 만나. 좋네요. 그럼 외롭지 않으시겠어요? 응, 안 외로워. 다행이다. 걱정했는데. 전화를 끊고 나서 생각했습니다. 아들이 걱정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전화는 한 달에 한두 번이었습니다. 아들도 바쁘니까요. 그건 이해합니다. 하지만 아들의 걱정보다 영숙 씨의 하루 한 번 안부가 더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게 현실이었습니다. 가족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가족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가족이 아니어도 의지할 숙에서 고전 330일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게 중요했습니다. 영숙 씨에게 말했습니다. 영숙 씨, 고마워요. 왜 갑자기요? 내 곁에 있어줘서요. 나도 고마워요. 순자 씨가 내 곁에 있어줘서. 우리는 웃었습니다. 우리 참 늙었는데도 친구를 사귀네요. 그러게요. 나이 들어서도 친구가 생기는 줄 몰랐어요. 친구는 나이 상관없나 봐요. 맞아요. 젊었을 때는 몰랐습니다. 친구는 어린 때 사귀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학교에서, 직장에서, 나이 들면 새로운 친구를 사귀기 어렵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틀렸습니다. 나이는 상관없었습니다.
중요한 건 마음이었습니다. 서로 필요로 하는 마음, 서로 의지하는 마음. 그게 있으면 언제든 친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영숙 씨가 물었습니다. 순자 씨, 치매 걱정은 안 해요? 가끔 해요. 그런데 예전만큼은 아니에요. 왜요? 영숙 씨가 기억해 줄 것 같아서요. 뭐요? 나를요. 내가 기억을 잃어도 영숙 씨가 나를 기억해 줄 것 같아서. 영숙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당연하죠. 내가 기억할게요. 고마워요. 나도 부탁해요. 내가 잊으면 순자 씨가 기억해 줘요. 당연하죠. 우리는 약속했습니다. 서로를 기억하기로, 서로를 잊지 않기로, 설령 한쪽이 기억을 잃어도 다른 한쪽이 기억하기로. 그게 우리의 약속이었습니다. 치매가 무섭지 않은 건 아닙니다. 여전히 두렵습니다. 하지만 예전만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알았으니까요. 기억보다 먼저 회복되어야 할 것이 있다는 걸. 바로 존재감입니다. 내가 여기 있다는 느낌,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느낌,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 그게 먼저였습니다. 기억은 흐릿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이 며칠인지 잊을 수 있습니다. 아침에 뭘 먹었는지 기억 안 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다면 괜찮았습니다. 누군가 나를 기억해 준다면 괜찮았습니다. 그게 저를 살게 했습니다. 영숙 씨 덕분에 저는 다시 살아났습니다. 혼자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말할 사람이 생겼습니다. 웃을 이유가 생겼습니다. 기다릴 내일이 생겼습니다. 그게 얼마나 큰 변화인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제가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저는 죽어 있었습니다. 숨은 쉬지만 살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냥 존재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살아있습니다. 진짜로. 사람은 늦게 만나도 괜찮다는 걸 그제야 알았습니다. 지금은 70이 넘었습니다. 영숙 씨와 친구가 된 지도 2년이 넘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자주 만납니다. 요즘은 날씨가 추워서 공원보다는 카페에서 만납니다. 따뜻한 차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별것 아닌 이야기들. 그런데 그게 제 하루를 채웁니다. 아직도 혼자 삽니다. 자식들과는 여전히 자주 연락하지 않습니다. 그건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변했습니다. 외롭지 않습니다. 고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말할 사람이 있습니다. 기다릴 내일이 있습니다. 그게 저를 살게 합니다. 가끔 예전 생각을 합니다. 말 한마디 없이 지내던 그 시간들. 하루 종일 TV만 켜두고 앉아있던 날들. 아무도 제 이름을 부르지 않던 그 침묵. 지금 생각하면 참 무서운 시간이었습니다. 치매보다 더 무서웠습니다. 왜냐하면 치매는 병이지만 침묵은 죽음 같았으니까요. 천천히 조용히 사람을 무너뜨리는 죽음. 그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내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내가 얼마나 말하고 싶었는지, 내가 얼마나 사람이 그리웠는지 그냥 견뎠습니다. 이게 노년이구나. 이렇게 사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노년이라고 해서 외로워야 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혼자라고 해서 침묵 속에 살아야 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친구를 사귈 수 있었습니다. 늦게 만나도 의지할 수 있었습니다. 가족이 아니어도 사랑할 수 있었습니다. 그걸 영숙 씨가 가르쳐 줬습니다. 어느 날 영숙 씨에게 말했습니다. 영숙 씨, 나 당신 만나서 정말 다행이에요. 나도요, 순자 씨. 당신 만나기 전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어떻게요? 말할 사람이 없어서요. 하루 종일 혼잣말만 하고 TV만 켜두고 그렇게 살았어요.
나도 그랬어요. 정말요? 네. 순자 씨 만나기 전에는 나도 그랬어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비슷한 시간을 보낸 두 사람. 그리고 서로를 만나서 함께 살아난 두 사람. 우리 운이 좋았나 봐요. 영숙 씨가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서로 만나서 만약 못 만났으면 어땠을까요?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나도요. 우리는 웃었습니다. 하지만 생각했습니다. 우리처럼 운이 좋지 못한 사람들은 어떡하지? 여전히 혼자 침묵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저처럼 영숙 씨처럼 혼자 살고 말할 사람이 없고 하루 종일 TV만 켜두고 있는 노인들. 그들에게 말하고 싶었습니다.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외롭다고 해서 당신이 부족한 게 아닙니다. 말할 사람이 없다고 해서 당신이 이상한 게 아닙니다. 혼자라고 해서 당신이 실패한 게 아닙니다. 그건 그냥 상황일 뿐입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떠나갑니다. 배우자가 먼저 가고 친구들도 하나둘 사라지고 자식들은 바빠서 연락이 뜸해지고 그게 당연한 일입니다.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건 아닙니다. 외로우면 말해야 합니다. 힘들면 표현해야 합니다. 혼자 버티지 않아도 됩니다.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어도 됩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겁니다. 부끄러울 겁니다. 내가 이러는 게 맞나?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용기를 내세요. 공원에 나가세요. 벤치에 앉으세요. 옆 사람에게 말을 걸어보세요. 날씨 좋네요. 그렇게 작은 말 한마디로 시작하세요. 처음에는 어색할 겁니다. 대답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계속 시도하세요. 언젠가는 대답하는 사람이 나타날 겁니다. 저처럼 영숙 씨처럼 말할 사람을 찾고 있는 누군가가. 그리고 그 사람이 당신을 살릴 겁니다. 말 한마디로, 대화 몇 마디로, 함께 있어줌으로. 저는 운이 좋았습니다. 영숙 씨를 만났으니까요. 하지만 만약 제가 집에만 있었다면 만나지 못했을 겁니다. 만약 제가 공원에 나가지 않았다면 만나지 못했을 겁니다. 만약 제가 용기를 내지 않았다면 만나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말하고 싶습니다. 혼자 있지 마세요. 밖으로 나오세요. 사람들 사이로 나오세요. 말을 걸어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부끄럽고 힘들 겁니다. 하지만 계속하세요. 언젠가는 당신도 누군가를 만날 겁니다. 당신의 영숙 씨를. 그리고 그때 당신도 알게 될 겁니다. 치매보다 무서운 게 뭔지. 바로 침묵입니다. 말할 사람이 없는 시간입니다. 혼자 있는 하루입니다. 그게 사람을 무너뜨립니다. 천천히,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저는 그 시간을 견뎠습니다. 아니, 견딘 게 아니라 거기 갇혀 있었습니다. 빠져나올 방법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영숙 씨가 손을 내밀어 줬습니다. 저를 끌어올려 줬습니다. 다시 살게 해줬습니다. 그래서 저도 손을 내밀고 싶습니다. 아직도 침묵 속에 갇혀 있는 사람들에게 괜찮아요. 혼자가 아니에요. 나와요. 밖으로 나와요. 말해요. 누군가에게 말을 걸어보세요. 용기를 내세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저처럼 침묵 속에서 무너졌다가 다시 일어선 사람으로서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입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서, 누군가가 이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내길 바라서, 누군가가 밖으로 나와서 말을 걸어보길 바라서, 그리고 저처럼 누군가를 만나서 다시 살아나길 바라서, 지금도 저는 매일 영숙 씨를 만납니다.
여전히 이야기를 나눕니다. 여전히 웃습니다. 여전히 서로를 걱정합니다. 그게 제 삶입니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혼자 살고, 여전히 자식들과 자주 연락하지 않고, 여전히 아픈 데도 있고, 하지만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혼자가 아니니까요. 침묵에 갇히지 않았으니까요. 말할 사람이 있으니까요. 그게 저를 살게 합니다. 매일. 당신도 그럴 수 있습니다. 당신도 누군가를 만날 수 있습니다. 당신도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믿으세요. 그리고 용기를 내세요. 한 걸음 밖으로. 한마디 누군가에게. 그게 시작입니다. 치매보다 무서운 건 말할 사람이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말할 사람을 만들 수 있다는 것. 늦게라도 만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사람이 당신을 살릴 거라는 것. 저처럼, 영숙 씨처럼, 우리처럼 당신도 살 수 있습니다.